동남아 분들 이미 다 조인해 계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제4세션 환경 및 기후변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4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GGGI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효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GGI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가 오늘 이 중요한 세션을 주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GGGI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3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5개 중앙아시아국 대표분들이 다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되셨나요? 네, 제가 이 스크린으로는 그분들 대표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다 연결이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협력 세션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이 기후변화와 코로나 확산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도전을 맞이해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응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지역적인 협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도전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 일자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이 어떻게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특히 그린 뉴 딜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또한 스마트 농업, 청년들의 그린 비즈니스 창업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연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제를 맡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의 김진영 아시아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착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석해 주신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분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사비에바 사울레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비에바 국장님은 카자흐스탄 환경부에서 녹색 기술 및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비야 팀장님 계신가요? 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사비에 카자흐스탄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키르기즈 공화국의 발표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아 바이다코바 환경 및 산림 보호 전문가님. перевод не работает. 키르기즈스탄 대표님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저희 지금 그 카자흐스탄 대표님께서 통역이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잠시만 안내 좀 드리고 진행해도 될까요? 카자흐스탄 대표님께서 통역이 안 들린다고 하셔서 이 부분 안내 좀 하고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잠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Хорошо. 이제 됐나요? 카자흐스탄 대표님 들리세요? Господи, почему она так близко, эта камера у меня?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слышно, коллеги?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Уважаемые организаторы, канал языка, если поставить на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слышен на русском. Надо наоборот поставить. Объявите это. Может, из-за этого она не слышит. Надо на корейский поставить, а то если на русский поставить, то не слышно. 저희 카자흐스탄 대표님한테 혹시 여기 카자흐스탄 대표님한테 그 한국어 채널을 해야 러시아어 통역이 들어간다고 좀 안내 좀 부탁. Меня слышно, да? Да, теперь слышу. Слышно. 네, 됐습니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신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키르기즈 공화국 발표자 나탈리아 바이타크바 환경 및 산림보호 전문가님. 네, 키르기즈 공화국 대표님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키르기즈스탄. 네, 조인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타지키스탄을 대표해서 발표해 주실 투라콜 모토로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라콜 팀장님은 환경위원회에서 녹색금융기구의 포컬 포인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발표자 베르디예프 농림환경보호부 국장님,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한기 탈리포브 팀장님, 환경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즈베키스탄 팀장님, 대표님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발표자 분들께는 각각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발표 종료 3분 전에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GGGI의 김진영 국장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감사합니다. 내외 기분 여러분, 오늘 발제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발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위한 지역 협력의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중앙아시아의 그린 리커버리를 위한 핵심 요소, 그린 리커버리를 위한 지역 협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경, 청년 기후변화 녹색성장 전문가 양성의 5개 꼭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심각한 경제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상황에서의 중앙아시아가 경험한 경제 위축 및 성장 동력의 손실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일자리 손실도 커서 2020년 한 해만 유라시아 전역에서 5,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만을 두고 보았을 때도 3,70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영향을 보았을 때 농업 등 1차 산업에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농업이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가 60에서 70%로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층이 평균적 실업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리커버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한 중앙아 협력이 기존의 다자 협력, 영내 협력을 더욱 조화롭게 하고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국의 녹색 성장 경험,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선언한 그린 뉴딜, 탄소 중립화 선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협력과 차별화되는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아 지역이 코로나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GGGI는 지난 5개월간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중앙아 5개국과 대화 및 컨설테이션을 통해 그린 리커버리 협력 의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린 리커버리 사업의 우선순위로서 첫째, 농업 분야의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둘째, 청년 전문가 창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의 그린 리커버리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복원력을 높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GGGI는 중앙아 협력국의 니즈를 반영한 국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그린 리커버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중앙아시아 최초의 GGGI 현지 사무소를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하고 환경 및 보건 재난에 대응하는 협력 사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GGGI는 또한 한국 등 선진국의 ODA 재원을 연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그린 리커버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GGGI의 지원 사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GGI는 몽골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위한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몽골리안 그린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은 녹색금융기구 GCF로부터 5천만 불의 재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녹색금융공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확대하고 21만 6천 가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127개 사업체가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1,4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GGGI는 아라레 수자원 고갈로 경제 기반을 상실한 칼라파스탄의 클라이밋 스마트 에그리컬처의 도입을 통해서 친환경적 농업 생산을 지원하고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이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1,100개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칼라파스탄 23만 주민의 기후 적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앙아 5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생업 및 일자리를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농업 부문에서의 혁신, 특히 클라이밋 스마트 에그리컬처의 도입은 중앙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물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폐기물을 순환기술 및 경영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중앙아 지역의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GGGI는 스마트 농경에서의 지역 협력을 플래그십 사업으로 추진하여 중앙화의 그린 리커버리를 촉진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경 기술 이전 및 노하우 전수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 농경을 적극 도입하여 왔습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한 농업 생산 및 유통 혁신,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R&D, 청년 전문가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농경을 도입해 왔고, 이를 위한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 경험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경은 코이카 및 농림부를 통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앙화 각국에서의 유기농업, 수자원 관리, 청년교육, 스마트팜 등의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앙화에서 수입하는 가공식료품 및 농산물의 규모가 최근 3년간 7배가 증대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기술 이전, 역량 강화 등의 지원책은 한국과 중앙화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GGGI는 한 중앙화 협력을 통해서 관련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반영하되 그린 리커버리를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청년 교육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청년 전문가 육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앙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째, 한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GGGI가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그린 앙트레프레뉴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화 스타트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GGGI가 운영하는 날리지 허브인 GGKP, 그린 그로스 날리지 플랫폼 등을 통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 중앙화가 기후변화와 코로나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농업 등 주요 섹터에서 그린 메저를 도입하고 신속한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을 돕고 청년층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전문가를 육성하는 협력 방안을 이상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GGGI가 개도국이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으로부터 어떻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린 리커버리를 이룩할 수 있을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환경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사비에바 사올레 대표님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카자흐스탄 환경 규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한국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그 환경 분야의 개혁을 꾀하고 있고요. 특히 녹색 경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기조의 가장 원칙이 바로 녹색 경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현재 환경법의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국제기관들과 국제협회 그리고 재계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생태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인 접근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태 법안은 환경의 그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몇몇 법안의 기본 방향 설정을 통해서 고갈 통제를 개선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계획함으로써 환경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생태법의 기본 원칙은 오염을 일으킨 자가 지불하고 해결한다라는 이런 원칙의 실현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 또한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고 생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우리는 최적 가용 기술 도입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법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1범주의 신생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복합적 생태 솔루션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것들은 최신 기술의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저가용 기술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업은 생태효율 프로그램에 따라서 10년간 최저가용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환에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면제받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요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적 가용 기술은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모티베이션 메커니즘으로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예외를 두는 규정이 아니라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긍정적인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첫 단계로 50개의 대기업이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석유가스, 광산, 철강업, 화학, 전력 기업이며 이들 기업이 오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감수를 통해서 2023년 말까지 8개 분야별 BAT 편람이 최적 적용 가용 기술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녹색 기술 및 혁신 사업센터에는 여러 협회와 공동으로 석유가스, 광산, 철강업, 화학, 전력, 시멘트 기업에 대한 종합적 기술 감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관은 이런 대기업의 전환을 유혹하기 위해서 기술 감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녹색 기술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기술이 전환될 경우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술 감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생태법원 관련 중에 BAT 전환 대상에 대해서 기술 감수를 통해서 그 근거 자료를 마련을 하고 또한 앞으로 이 기술 감수 편람을 통해서 복합 생태 솔루션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최적 가용 기술 편람을 기반으로 해서 복합 생태 솔루션이 제시될 예정이고요. 가장 접근 가능한 최적의 기술 도입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녹색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카자흐스탄의 기업에서 녹색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2017 카자흐스탄 엑스포
학습포를 통해서 선정된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기술들은 폐기물 처리 기술,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처리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녹색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는 조사 지역에 국한해서 전체의 약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녹색 기술 개발 경험은 전 세계의 개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녹색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활동을 생태법 마련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준이 되는 생태법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그 녹색 기술이 뭔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녹색 기술을 범주화함으로써 녹색 사업을 또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녹색 금융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녹색 기술을 도입하는 경제 발전 촉진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술 금융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녹색 기술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녹색 기술을 적용한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이, 금융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녹색 경제로의 전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녹색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녹색 신용을 사용하거나 녹색 채권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지원 메커니즘은 녹색 분류 체계에 명시된 구체적인 녹색 사업에만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존재하는 어떤 천연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그다음에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 사업의 분류는 녹색 채권이나 녹색 신용을 통해서 파이낸싱이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분류는 환경 담당 기관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정부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 말까지 우리는 이런 생태법안을 마련을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기술 분야와 환경 프로젝트 범주와 탁사노미아를 통해서 정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녹색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가 생태법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는 한국과 향후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가능성, 녹색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최적 가용 기술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술과 노하우, 경험 공유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션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양자 다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사세 논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생산적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2020년 말까지 생태 법안 마련을 완료하려고 애쓰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올해 안에 생태 법안이 완료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그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이 생태 법안이라는 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키르기즈 공화국 대표 나탈리아 바이다코바 국장님, 키르기즈 공화국 대표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의 발표의 주제는 키르기스탄에 존재하는 환경 보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키르기스탄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79%의 인구들이 산악지대에 있고요. 사실상 약 2%의 국민들이 해발 2200m 고도의 높은 지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사실 키르기스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환경보호 문제는 사실상 키르기스탄의 우선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3년에 이미 환경보호 관련 령이 발표가 되었고 2018년에도 키르기스 대통령령으로 2040 키르기즈 국가개발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선 과제로서 환경보호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그리고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 목표를 달성을 전략적 개발 방향으로 잡았었고요.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립하고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여태까지의 환경 관련 지표와 성과 달성 지표 등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지표화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19-2023 녹색경장 발전 프로그램이 수립이 되었고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저희는 녹색경제 구상 수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2019-2023 녹색경제 발전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녹색경제 분야 발전은 에너지, 교통, 녹색도시,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서 상세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립한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그리고 환경 관련 국가기관들이 토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선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디지털 키르기즈라는 그 구상으로 국가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고요. 2019-2023 디지털 키르기즈 디지털 전환 구상을 통해서 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전력망 공급을 통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문제에서 주요적인 정책 방향은 당연히 환경 안보이고요. 올해에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행동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키르기스탄의 환경 문제는 사실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도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기 오염이 아마도 대기 오염이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문제와 그다음에 토지의 황폐화 같은 사막화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계가 잘 보호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식물종의 2%, 전 세계의 동물종의 3%가 키르기스탄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7.3%가 7.38%가 자연 생태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생태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관건이고 동물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르기스탄의 5.8%의 영토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0%의 수림이 해발 700m에서 2,500m 위치에 해발 2,500m에 위치하고 있고요. 환경 변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숲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숲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의 복원 문제라던가 조립 문제들은 저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키르기스탄 내에는 1923개의 호수와 3,500여 개의 하천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물 공급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서 저희가 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5%의 수자원이 하천 및 호수 지표면수에서 확보되어서 관계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40%, 영토의 40%가 목초지입니다. 그 중에 85%가 농경지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의 생산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기술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바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과 농지의 생산력 증대 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도 필요하고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나 전략적인 문건들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금융 지원과 같은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폐기물 문제인데요. 사실 이 폐기물 문제도 카자흐스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 1억 3,570만 톤의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고요. 특히 생활 폐기물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포장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폐기물 처리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 406개의 매립장 중에 107개가 허가를 받은 매립장이고 그리고 매립장이 환경 및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 공유가 필요합니다. 의료 폐기물도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의료 폐기물의 그 처리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기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비시켓과 같은 대도시 거주민의 비중이 상당수 높은 편인데요. 대기질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도시 거주민 비중이 67%입니다. 비시켓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대기질 모니터링은 그 많은 주 중에 5개 도시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도시 거주민의 약 68%가 이런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주 오염 물질의 80% 이상이 이동형 오염원에 의한 대기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팬데믹 시대에 사실 대기 품질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문제도 키르기스탄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특히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변화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인데요. 키르기스탄은 2002년 5월부터 저희가 2002년 5월부터 파리 협정과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온실가스 배출 목록 인벤토리 작성을 완료하고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위해 2개년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녹색 기후 펀드는 키르기스가 발의한 2건의 신청서를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5,950만 달러 규모의 2건의 신청서를 승인하고 이미 일부 사업은 시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다양한 성격의 비상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화재, 붕괴, 유실 등의 많은 피해 규모를 발생시켰는데 이런 키르기스탄의 최근 5년간 재해로 사망한
인력 손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조금 Приоритетные,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у меня остался последний сайт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네, 마지막 슬라이드만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 관련 그리고 데이터 관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한국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녹색 기술 분야에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녹색 기술을 농업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에게 녹색 기술 노하우와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타지키스탄 투라콜 모도로프 국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네, 존경하는 Спасибо. 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의 발표에 앞서 먼저 한국 측에 이번 포럼 주최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중앙아 협력 포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 협력을 토대로 저희 협력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발표에 앞서 짧게 타지키스탄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지키스탄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타지키스탄 또한 법안과 또 국가 전략 그리고 국가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발전 적응 및 완화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 국가만이 기울일 노력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해당 방향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녹색 경제와 녹색 성장 관련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한 한국이 2018년부터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녹색 경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또한 한국이 녹색 경제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협력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지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기후기금 접근성 확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자면, 잠시만 다음 슬라이드로, 네,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또한 역내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책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완화 사업 및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축소를 위한 적응 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향상할 수 있고, 또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실현시킴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기후변화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술을 기타 분야 신사업 및 후속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기후 관련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공적으로 실현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타지키스탄에 적용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모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역내 국가들 중 굉장히 선진된 국가입니다. 특히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국가이고, 때문에 녹색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최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적응력 향상에 대한 내용과 또 타지키스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한 기후기금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MGFC 그리고 해당 기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GCF의 본부가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한중앙아 협력에 있어서 재정적인 협력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험을 통해 전문가 교육과 양성에 있어서도 타지키스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전문가 상호 트레이닝이나 지식 공유, 초청 트레이닝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기후기금 접근성 확대인데요. 즉 우리 한국 파트너들이 국제 개발에 대한 접근 촉진제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타지키스탄과 이제 잠재적 투자자들 간의 교량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영내 국가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및 공동 투자 개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 기후 기금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잠재적인 사업 개발을 실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GGI 측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내에서 많은 협력 프로젝트와 또한 지원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요. 또한 잠재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GGGI 측 발제자님께 공동으로 향후 협력 마스터 플랜을 함께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 마스터 플랜을 함께 개발하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발표자분들께서 10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토론 시간 때 더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표,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예프 국장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е слово.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먼저 이번 행사를 이렇게 고위급으로 준비해 주신 주최 측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급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고 농업과 환경 분야 같은 주요 분야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님의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이 분야에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농립환경보호부는 농업 및 환경 분야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식량 안보 및 토지 그리고 대기 수상학 관리 분야 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환경 보호가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 우선순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기후변화 조약 참가국으로서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국으로서 환경보호는 2019년 9월 23일 국가 전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4차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숲 조성과 조림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실현의 차원에서 저희는 매우 그 폭넓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300만 수의 나무를 심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의 조림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올해 2020년을 맞이해서 그 나무 심기 운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내추럴 기념일 25주년을 맞이해서 2,500만 수의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림 사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저희가 기대되는 분야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협력에서 우리가 그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또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을 하셨을 때 여러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MOU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국토교통부와 또는 농업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협력 관련 MOU를 체결을 하였고 이러한 협력 MOU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MOU를 기반으로 한국산림청과 임업관리 분야 프로젝트안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트루크는 임산자원의 생산 및 복원 그리고 보호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슬라이드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자원 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효율적인 협력 경험이 저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함께 여러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던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외 다른 환경 분야의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도 사실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의 전망은 양자 차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중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다자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부분이라던가 기후변화의 대응 분야 그리고 농업 관련 분야 토지의 황폐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토지 자원의 관리 부분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더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RR의 복원에 앞장서야 할 텐데요. 이 RR해의 환경 문제는 사실 영내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2017년, 2019년 RR해 보건펀드의 의장국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RR해 보건펀드와 유엔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발의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한국 측의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RR의 보건 프로그램, 보건 펀딩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이 가능할 텐데요.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 그리고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긍정적인 협력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훌륭한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우리가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 및 식량보건기구나 아니면 유엔 환경계획 등과 같은 국제적 기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한국 파트너들의 참여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아라레 보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GGI 같은 기관들에서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의 협력을 꾀함으로써 환경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국가 간의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환경위원회 탈리포브 대표, 네, 자한기르 탈리포브 대표님의 발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господа председател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들리시죠? Давайте.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한기르 탈리포프고요. 우즈베키스탄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국제협력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저희 부처의 활동과 그리고 협력 분야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기능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저희 역할들을 살펴보면 저희 국가기관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연자원 문제, 환경보호 문제, 생물다양성 문제, 국립생태공원 보호 문제, 녹색기술 개발 문제, 환경표준, 환경평가, 대기질, 수질, 소비관리와 과학기술 연구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희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환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적 문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2030 환경보호구상이 마련이 되었고요.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2019-2028 2019년-2028년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2019-2030 전환 전략이 수립되었고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령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규제 및 법안들을 마련을 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국제 협약과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국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기관들이 아마 다 익숙하실 텐데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람사 협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 협약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해외 여러 국가들과 함께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한 국제협력 기구를 통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랄해 복구펀드, 보건펀드와 같은 지역펀드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엔 환경계획,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 협력 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코이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저희가 국제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협력뿐만이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해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나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고 지역 간 협력 환경위원회 및 CIS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서 지역 간 양자 및 다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속 개발을 위한 국가 간 위원회 차원에서 지역 간 협력 발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내 환경 관련 기구와 기관들과 함께 지역 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동료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지역 내에는 여러 환경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내에서 여러 지역 환경 프로그램에 그리고 이니셔티브에 우즈베키스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시스템 보호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내 사막 이니셔티브나 포유류 이니셔티브 그리고 야생 동물 보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 국가의 그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영내 프로그램에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양자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국은 공동 환경 프로그램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는 여러 환경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매립지 오한가론과 마이단톨의 폐가스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체 생활 폐기물로 이용해서 전력을 개발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지속 가능한 고체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체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수출은행이 참여를 하고 한림대학 컨소시엄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2021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GGI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아랄해 지역 개발과 녹색 복원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생물 다양성 위기 문제라던가 다른 문제들의 해결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회담을 진행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빨리 조속히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한국 기관과 중앙아시아가의 협력 분야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학술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학 분야의 협력을 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 및 효율적 환경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환경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GSI를 폭넓게 도입하고 이 밖에 원격 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에코투어리즘 개발을 통해서 로컬 커뮤니티나 지방을 개발하고 지방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 분야의 교육을 저희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에 녹색 경제 발전 정책과 그리고 순환 경제 정책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이 도입했던 녹색 경제 발전 정책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정책을 교훈 삼아 우즈베키스탄에 도입함으로써 녹색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간의 협력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 우즈베키스탄의 천연 국립공원입니다. 카라칼박스에 있는 천연 자연 보호 지구인데요. 다음에 혹시 우즈베키스탄에 오실 기회가 계시면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분들 모두 기후변화 대응과 또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때 가능하면 발언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5명 대표들 모두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괄하죠. 신재생 에너지, 교통, 산림, 농업, 폐기물, 수자원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기 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디자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신가요? 그 분야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추후 이 포럼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도 알파벳 순서대로 가볼까요? 혹시 카자흐스탄 대표, 혹시 준비되셨나요? 카자흐스탄 대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Спасибо за вопрос.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카자흐스탄은 현재 한국과의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요. 녹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대기 오염 부분에서 현재 지금 관심이 있고요.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적 가용 기술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앞으로 최적 가용 기술을 적용하는 솔루션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아마도 대기업들이 이러한 솔루션을 전환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특히 석유, 광산, 석유, 가스, 에너지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오염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녹색 경제 성장일 텐데요. GGGI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성장 분야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특히 GGGI와의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그런 협력을 진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녹색기술 센터, 저희 카자흐스탄의 녹색기술 혁신센터에서도 이런 녹색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녹색 기술 도입을 하고 있는 이런 녹색 기술 혁신 국제센터와도 GGGI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는 행정기관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실무기관으로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대기 오염 완화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GGGI와도 녹색 경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GGGI는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빨리 회원국으로 가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키르기즈 대표, 한국과 기술 협력을 가장 시급하게 기술 협력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Спасибо. Достаточно. 감사합니다. 가장 필요한 분야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의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환경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현재 알마티처럼 비슈케크에서도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기술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녹색 기술 도입 관련한 세금 지원책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다양한 문제에서 기술 도입이 사실상 시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폐기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도시일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 폐기물도 심각한 문제이고 또 코이카랑 산림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협력을 했었는데 스마트 농업 시스템에서도 저희가 협력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계속 열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중앙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 오염 문제와 특히 쓰레기 문제는 한국도 굉장히 중요하게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따라서
이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당면한 도전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좋은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지키스탄의 대표. 네, 타지키스탄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어떤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기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문제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타지키스탄 내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그 완화와 적응 문제는 저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경제 분야 발전에서의 그 발전 전략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기후변화의 적응인데요. 특히 교통, 산업, 그리고 다른 경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의 주요 방향으로서 사실 타지키스탄은 사실 영내에서도 그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수력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타지키스탄이 앞으로 그 영내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온실가스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 차원에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를 적응과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이카랑 그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 분야에 있어서 한국 측의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의 협력이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의 국가들과 더욱더 협력 가능성이 있는 전망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럼 투르크메니스탄의 우선순위 분야는 프라이어리티는 어느 분야인지 듣고 싶습니다.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опрос. Конечно же, коллеги,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동료들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환경보호, 농업 등과 같은 분야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 내 협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방향을 통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 경영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하고 현안이 되는 분야로는 보건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황폐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RR해 보건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러한 문제는 양자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문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농업 분야 협력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도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아까 한국과 많은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표 자료에서 보여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기술 협력을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알고 싶습니다. Благодарю за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천연 자원의 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 마련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부분에서도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한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폐기물 잔여분의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잔여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 부분 등이 저희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자원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 문제와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사실은 월경성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적 협력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고요. 이러한 환경 생태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천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중요한 분야들을 또 열거해 주셨고요. 또 특히 지역 협력이 중요하고 또 한국 그리고 GGGI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토론을 하고 싶지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흥경제국들의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GGGI, GGGI 김진영 국장에게 마지막으로 GGGI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중앙아 5개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GGGI는 말씀 주신 폐기물, 에너지 효율, Climate Smart Agriculture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을 하고 이 사업의 Climate Financing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 등 여러 중앙아 자체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상호 교류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 공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내년에 중앙아 최초의 사무소를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함으로써 아라레 복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아 더 많은 좋은 협력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럼 이 환경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또 GGGI, 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참여하신 국가들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하면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